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기출문제 풀이 두 번째 시간이에요. T091113 프린트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 거기에서 지금 이 프린트에서는 지금 같이 공부해봐야 할 유형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 3번 문제를 봤더니 A집합, B집합 이렇게 미지수가 포함되어져 있고요. A 교집합 B를 했을 때 1, 2가 되더라. 그랬을 때 여기 지금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교집합, 두 집합의 공통적인 원소가 1과 2라고 했으니까 A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1이 보이는데 2가 안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A집합을 가지고 하건 B집합을 가지고 하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A집합을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교집합, 공통적인 원소에 1과 2가 있어야 되는데 1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는 A-1 또는 A 플러스 2의 값이 반드시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얘가 2가 될지 얘가 2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풀이를 해줘야 해요. 자, 첫 번째 A-1의 값이 2가 될 때 자, 그렇게 되면 A의 값은 얼마가 나오죠? 1을 빼서 2가 돼야 되니까 A의 값은 3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 A-1이 아니라 A 플러스 2의 값이 2가 될 때 자, A하고 2를 더해서 그대로 2가 된다는 얘기는 A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답이 두 개가 다 되나? 이렇게 해서 바로 나오면 안 되겠죠? 자, A가 3일 때 집합 A하고 B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구해봐야 돼요. A가 3이 되면 여기는 2, 5, 1 이렇게 되고 있고 B집합은 A가 3이면 3에서 3을 빼주니까 0, 4, 2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A 교집합 B가 1과 2가 나와야 되는데 조건에 맞지 않죠. 교집합 1과 2가 돼야 되는데 B집합은 2밖에 없기 때문에 교집합이 2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A는 3은 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면 A가 왠지 0일 것 같은데 그래도 정확하게 확인해 줘야 돼요. 자, A가 0일 때 마이너스 1, 2, 1 이렇게 되고 있고 A가 0일 때 B집합은 마이너스 3, 1, 2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교집합은 1, 2 조건에 맞죠. 그래서 두 개가 다 답이 되는 게 아니라 A는 0만 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 경우를 다 나누어 가지고 재빨리 계산하고 그게 다 답이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조건에 맞는 걸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4번 문제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집합이 1, 2, 3, 4, 5일 때 A 부분집합 중에서 짝수가 한 개 들어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자, 부분집합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짝수가 한 개 들어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짝수가 한 개 들어있다는 거는 A집합을 봤더니 짝수는 2와 4, 두 개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짝수가 한 개 들어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한 개만 들어있고 나머지 하나는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걸 우리가 나누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는데 요것도 아까 했던 것처럼 두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짝수가 한 개 들어있는 부분집합을 X라고 X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어져 있을 때 첫 번째 2라는 짝수는 X 부분집합의 X의 원소가 되고 그리고 4는 X의 원소가 아니게 되는 자, 이런 경우와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2가 X의 원소 아니고 4는 X의 원소가 되는 자, 이렇게 되면 반드시 짝수가 한 개 들어있는 부분집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분집합의 개수만 구해주면 되는데 부분집합 원소의 개수 이용해서 우리 2의 거듭제곱으로 했고 2의 거듭제곱이 된 이유는 부분집합 중에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과 1이 속하지 않는 부분집합 이렇게 두 가지 2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두 가지씩 나오기 때문에 2의 거듭제곱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2가 반드시 속하고 4는 속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2의 5제곱에서 얘는 한 가지 얘도 속하지 않는 거 한 가지니까 그거 두 개를 빼는 거였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2의 세제곱 마찬가지로 얘도 2의 5제곱에서 2를 빼서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원소 중에서 부분집합 중에서 짝수가 한 개 들어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모두 16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5번째 문제, 5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A를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이고 선생님 여기 나머지라는 말을 안 썼네요. 자, A를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가 되고 B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된다. 이랬을 때 A-2B를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목과 나머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서도 문제를 풀 때 실제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목과 나머지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꼭 주의해야 될 것들 정리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다. 자, 우리는 이거를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건 뭐였죠? 자, 나머지인 R의 범위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고 나누는 수인 B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는 반드시 0 이상이고 B보다는 작은 자연수, 정수가 0 이상의 정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B보다 작은. 이 조건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에서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문자가 들어있는 걸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자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를 B로 나누었더니 몫이 10이 되고 나머지가 7이 됐다 그랬어요. 자, 몫이 10이고 나머지가 7이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A를 5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 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해줘요? 첫 번째 있는 거를 문장을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A를 B로 나누면 몫이 10이고 B 곱하기 10이니까 10B 플러스 7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이 A를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자, 여기 10B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생기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7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틀리는 거죠. 7.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해서 7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지 않죠. 이거는 반드시 7을 한 번 더 5로 반드시 나눠줘야 하잖아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A는 10B니까 10B라는 것은 5 곱하기 2B로 나누어서 쓸 수 있고 7은 5 곱하기 1 더하기 2의 모양으로 쓸 수 있는 거죠. 7을 5로 나누었을 때는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를 이제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해서 A는 5 곱하기 2B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면서 A를 5로 나누었을 때 몫은 2B 플러스 1이고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 또 하나 어떤 수, 자, 음수를 가지고 또 음수에서 문제가 가끔 나와요. 심화 문제에서는 시험 볼 때. 그러면 자, 마이너스 3을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3, 이거는 5로 안 나눠지니까 그냥 나머지 그대로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나머지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고 나누는 수인 5보다는 작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 3을 5로 나눈다는 것은 몫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식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은 5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이 될 거면 플러스 2를 해주면 마이너스 5 플러스 2를 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3을 5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 아니라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 첫 번째 A를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지금 A는 5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4가 되니까 몫을 A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A는 5A 더하기 4 이렇게 쓸 수 있고 B를 5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가 3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B는 5로 나누어주면 몫은 B라고 쓰고 나머지는 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2B를 5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다 그랬으니까 자, A-2B 해주면 5A 더하기 4 마이너스 2B를 해주면 마이너스 10B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5A-10B-2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안 나오니까 나머지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에서는 나머지만 빨리 구해주면 되니까 나머지는 지금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면 자 다시 한 번만 여기다 정리해 볼까요? 마이너스 2는 몫을 마이너스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5 곱하기 마이너스 1 되고 얼마요?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a-2b를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3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식이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식으로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a-2b는 5a-10b는 5 곱하기 2b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는 5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5 곱하기 분배 법칙 써서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 플러스 3 해서 얘가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3 이렇게 해서 나머지의 범위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고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서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계산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n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1의 n 더하기 2제곱을 계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지수가 홀수냐 짝수냐가 굉장히 중요했죠. 지수가 짝수면 마이너스 1을 짝수제곱을 해주면 1이 되고 홀수제곱을 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홀수인지 짝수인지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요것도 나눠서 해줘야 되겠네요. n이 홀수일 때 그리고 n이 짝수일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어요. 또 홀수라고 쓰고 있네. 선생님 홀수를 더 좋아해가지고 자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나눠가지고 얘는 해주면 되겠고 자 n이 홀수면 마이너스 1에 홀수 제곱을 해주면 마이너스 1 자 주어져 있는 식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n이 홀수면 얘는 짝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을 짝수 제곱해주면 플러스 1 앞에 있는 마이너스 자 이런 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얘기죠? n 플러스 2는 홀수가 되지만 이거는 마이너스 1 n 플러스 2제곱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는 마이너스 2를 n 더하기 2번을 곱하겠다는 게 아니라 1을 n 더하기 2제곱을 해주고 앞에 마이너스 1을 한다는 거니까 요거랑 요거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그거만 주의해주면 됩니다. 홀수냐 짝수냐 분류해서 하는 거 그리고 얘는 여기에서 1만 거듭제곱을 하고 그대로 마이너스 1을 하겠다는 거니까 결국 홀수 짝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 그래서 얘를 슈슈숑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 자, n이 짝수일 때 주어져 있는 식은 앞에 있는 거는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뒤에 있는 건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상관없이 무조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슈슈숑 계산해주면 뭐가 나오나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오나요?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플러스 1이 나오네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답은 마이너스 3 또는 1 이렇게 되겠어요. 자, 20번 문제는 지금 최대 공약수 문제입니다. 72, 84a의 최대 공약수가 6일 때 a가 될 수 있는 수를 작은 수부터 3개를 찾으라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6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a는 반드시 6의 배수가 되죠. 자, 6의 배수가 될 때 우리는 약수 배수의 정의에 의해서 a는 6 곱하기 자연수의 모양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a가 반드시 6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자, a를 6x의 모양으로 두고 최대 공약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자, 찾는 방법으로 얘를 나눗셈을 한번 해볼까요? 자, 71, 84, 6x 이렇게 해서 얘를 6으로 나누었을 때 지금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거니까 12, 14x 이렇게 되는 거고 12와 14와 x 세 수의 공통적인 약수는 더 이상 없어야 돼요. 그러면 12하고 14가 이미 공약수 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냐면 홀수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거 말고 다른 조건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서 작은 거부터 그럼 순서대로 찾아주면 되니까 제일 작은 거 x가 얼마일 수 있죠? x가 1일 수 있죠. 자, x가 1일 때 a의 값은 6이 되는 거 그리고 x가 3일 때
자, x가 3일 때 여기에서 x가 3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3이 되면 3하고 12하고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건 최대 공약수니까. 최소 공배수라면 12하고 3하고도 지금 서로소가 돼야 되는 거지만 이건 최대 공약수이기 때문에 3개가 반드시 서로소이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12, 14, 3 이렇게 되면 3개 더 이상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A는 6하고 3을 곱해서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X는 5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A는 30 이렇게 해서 작은 순서대로 3개 금방 찾았어요. 자, 이제 기수법 문제를 한번 해볼 텐데요. 학생들이 지금 좀 어려워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거 내용을 같이 공부하려고 이 문제를 해봤어요. A가 지금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1에서 2A 곱하기 4를 이진법으로 나타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학생들이 A를 직접 다 계산해가지고 거기다 2를 곱하고 또 4를 곱하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보다 쉬운 방법이 있어서 선생님이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진법의 전개식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면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이 A를 2의 거듭제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이진법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어요. 이걸 먼저 이진법으로 나타내고 여기에다가 이거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1 우리 이진법의 전개식에서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자리에 지금 1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고 그리고 2의 세제곱분의 1 소수 자리에도 역시 1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2의 세제곱 자리까지 가는 거고 소수 첫째 자리가 2분의 1의 자리고 2의 제곱분의 1, 2의 세제곱분의 1 그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A를 이진법으로 나타내면 1000.001 이진법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2의 세제곱만 가지고 생각을 해도 십진법을 우리가 뭐 1부터 10까지를 다 곱했을 때 2의 개수 물어보는 그런 문제 있었어요. 그랬을 때 2의 개수만큼 공이 나온다 그랬죠? 2의 세제곱이니까 1 다음에 공이 3개가 나와서 2의 세제곱이 있으면 공이 3개 나오는 것까지도 같이 생각할 수 있겠고 2의 세제곱분의 1의 자리는 2분의 1, 2의 제곱, 2의 세제곱분의 1 해서 소수 자리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개식으로, 그러니까 이진법의 수로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 문제는 이거를 뭐 전개해가지고 이걸 하는 거는 아니고 자, 여기 지금 2A 곱하기 4라고 나와 있는데 2A 곱하기 4는 결국은 여러분 헷갈리라고 지금 문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시간 괜히 오래 걸리라고. 2A 곱하기 4라는 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8 곱하기 A가 되는 거고 8은 2의 세제곱이죠. 2의 세제곱 A를 하라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8A를 해주면 여기 2의 세제곱에다가 또 2의 세제곱을 해주라는 거니까 한 번만 더 써보도록 할게요. 2의 세제곱 그리고 2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분배를 해주면 2가 3번 곱해져 있고 또 2가 3번 곱해져 있는 거니까 2의 거듭제곱의 의미에 의해서 2가 6번 곱해져 있는 거죠. 2가 지금 9번 곱해져 있는 게 아니라 2 곱하기 2 곱하기 2,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6개 이런 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 곱해주면 2의 세제곱 더 곱하기 2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똑같은 걸 곱해서 1이 되죠. 역수가 됐으니까. 그러면 얘네를 이제 이진법의 수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어요. 2의 6제곱 나와 있다는 얘기는 2의 6제곱 자리에 1이 있는 거니까 지금 얘는 모두 7자리 수가 나오는 거죠. 이 1 다음에 공이 6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데 여기 1이 있으니까 1의 자리 수가 1이라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 이진법의 수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T091113에서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는 그닥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아까 선생님 했던 것처럼 문제를 복잡하게 푸는 학생들이 있어서 빨리 푸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A, B의 길이가 나와 있을 때 P가 지금 A, B를 3대5로 나누도록 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고요. A의 좌표는 1, B의 좌표는 17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A부터 B까지 길이를 다 구해서 그거를 3대5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미 비례식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자 P의 좌표를 우리가 X라고 두면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A, P 대 P, B의 길이의 B가 3대5라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비례식으로 얘네를 간단하게 풀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
길이는 x에서 1을 빼는 게 되는 거고 PB의 길이는 17에서 x를 빼는 게 되는 거죠. 그게 3대 5가 된다. 자,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거잖아요. 정수에서 우리 절대값 할 때도 많이 공부했고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비례식의 성질에 의해서 간단히 5x-5가 51-3x 되는 거니까 자, 이항을 시켜서 5x에다가 3x 그리고 51 더하기 5 이렇게 해가지고 찬찬히 풀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그러면 8의 x는 56이니까 x는 7 이렇게 해서 p의 좌표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T091114에서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집합이 3개가 나와 있는 거. 자, 그러면 각각의 3개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 나와 있고요. 교집합 원소의 개수, 합집합 원소의 개수, 비교집합 C가 공집합이다 하고서 세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문제니까 우리가 2개짜리, 3개짜리 합집합 원소의 개수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간단하게 찾을 수 있겠죠? 자, A와 B의 합집합 원소의 개수 어떻게 하죠? A하고 B를 더해서 교집합 2번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빼주면 되는 거였고요. 3개짜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자,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A와 B와 C의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한 다음에 2번씩 들어간 걸 다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의 개수를 빼주고 그 다음에 B 교집합 C의 개수도 빼주고 C 교집합 A의 개수도 빼주고 자 이렇게 해서 2번씩 들어간 걸 다 빼다 보면은 3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A, B, C의 교집합을 다시 한번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이해 안 되는 학생들은 벤 다이어그램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이 공식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시험에서 좀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3개 합집합의 개수는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2개씩 교집합의 개수를 빼주고 3개의 교집합을 다시 한번 더해주고 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얘를 물어보고 있고 A, B, C 나와 있고 A 교집합 B도 나와 있고 비교집합 C의 개수는 어디 있나요? 자, 비교집합 C가 공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비교집합 C의 개수는 당연히 0개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C 교집합 A의 개수는 A 합집합 C의 개수에서 구해주면 되겠고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B와 C의 교집합이 한 개도 없다면 A, B, C의 교집합도 당연히 한 개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0개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요거에서 A와 C의 교집합만 구해주면 되죠. 자, A와 C의 교집합만 한번 얼른 구해보도록 할게요. A, C의 교집합의 개수는 A의 개수와 C의 개수를 더해서 합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되잖아요. 자, A와 C의 합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되니까 워낙에 A, B 쓰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B로 쓰려고 그러네. 그러면 자 9개에다가 8개를 더해서 17개에서 15개를 빼니까 얘는 3개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자 결국 A, B, C의 합집합의 개수는 9개, 8개, 10개에서 3개 빼주고 또 3개 빼주고 여기는 0개 더하기 0 이렇게 되니까 요것만 가지고 계산을 쇼쇼숑 해주면 되겠죠. 계산은 생략할게요. 자, 선생님 계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 계산을 하나 틀렸죠? 여기 계속 아까부터 A, C 자리에 그렇게 B를 써대더니 계산도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A하고 B를 더해서 선생님이 지금 합집합의 개수를 뺐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A하고 C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9개하고 10개를 더해서 15개를 빼주니까 3이 아니라 합집합의 개수, 교집합의 개수 A와 C의 교집합의 개수가 4개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3개를 빼주는 게 아니라 4개를 빼줘서 계산을 살짝쿵 해주면 개수는 20개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이진법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ABC 1101 이진법의 수를 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해서 그 각각의 나머지들을 더해서 다시 그것을 이진법의 수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거 이제 전개식으로 표현하고 식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목과 나머지 이런 걸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험을 볼 때도 이거를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는
빨리 답을 찾아서 문제를 빨리 풀어내는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했습니다. 자, 8로 나눈 나머지 그랬어요. 그러면 이진법 자릿수를 해주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는 2의 세제곱짜리가 되고 여기부터는 전부 다 더 2의 4제곱, 5제곱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2의 세제곱보다 더 큰 자릿수는 무조건 다 8의 배수가 되죠. 역시 4의 배수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8로 나눈 나머지를 물었을 때 n은 끝에 나와 있는 1, 0, 1, 이진법의 수 8의 자리보다 더 작은 2의 제곱자리부터만 얼른 확인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네를 해주면 5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x는 5가 되는 거. 자, 4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 2의 제곱자리니까 2의 제곱자리를 빼고 나머지 거 끝에 2개만 가지고 얼른 찾아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y의 값은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x 더하기 y를 이진법의 수로 나타내주면 110 이진법 이렇게 해서 빨리 필요한 것만 얼른 찾아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약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 A와 60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6이라고 나와 있고요. A와 72의 최대 공약수를 줬고 세 수의 최소 공배수를 주고서 A의 자연수 A의 약수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 얘네 두 개의 최대 공약수가 6이라고 했으니까 A는 6의 배수라는 거. 그런데 A하고 72의 최대 공약수가 또 18이라고 했으니까 A는 18의 배수. 그러면 6의 배수도 되고 18의 배수도 되는 거니까 A는 18의 배수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약수 배수의 성질, 정의에 의해서 A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도 한번 나왔죠? 배수가 되면, 약수가 되면 A가 얘의 배수가 될 거면 A가 18 곱하기 자연수의 모양으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세 수의 최소 공배수 1080 찾아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세 개의 수를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찾아갑니다. 먼저 6 해주면 3x10 또 최소 공배수니까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서로소가 아니면 두 개씩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죠. 3x하고 12 찾아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x 얘는 그대로 내려오니까 그러면 10하고 4에서 또 되죠. 2 그러면 x 5 2 이렇게 해서 자, 다 됐어요. 서로소가 될 때까지 얘네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네를 다 곱했을 때 여기로 이렇게 모두 다 곱했을 때 360x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최소 공배수가 108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x의 값은 3 나오는 거고 x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a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얘는 a의 값이 54가 되고 있죠. 그러면 자, a의 약수의 개수 문제를 풀다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까지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해요? 소인수 분해를 해서 지수에 1씩을 더해서 곱해주면 되죠. 54를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27이니까 3의 세제곱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지수에 1을 더해서 곱해주면 약수의 개수는 8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수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보다 2만큼 큰 수를 A라고 하고 3보다 마이너스 4만큼 작은 수를 B라고 할 때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은 절대값 X가 그렇게 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자, 얼만큼 큰 수, 얼만큼 작은 수 그러면 얼만큼 크다 그러면 그대로 더해주고 작은 수 그러면 빼주면 되는 거죠. 자, A는 마이너스 1보다 2만큼 큰 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1,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4만큼 작은 수니까 3에서 마이너스 4만큼 또 작은 수 이렇게 해서 B는 7. 자, 이렇게 해서 A, B를 찾는 거에서 실수를 하는 학생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문제에서는 그럼 뭐냐면 1부터 절대값 X가 7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의 개수. 자, 절대값 X 원점에서 수직선까지, 수직선에서 원점까지의 거리 X가 1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되니까 요 사이에 있는 거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6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거리는 왼쪽으로도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거리가 7, 왼쪽으로도 거리가 7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3, 4, 5, 6, 7 해서 x의 개수는 6개가 아니라 몇 개? 12개가 된다라는 거에서 절대값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한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약수 개수로 마지막 오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T09124에서 17번 문제인데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수가 모두 몇 개인지 물어보고 있는데 자, 단계적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접근을 하라라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약수의 개수가 홀수이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해서 지수의 1을 더해서 곱해주는 거죠. 지수의 1을 더해서 곱했을 때 그게 홀수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수 더하기 1의 곱이 반드시 홀수가 돼야 돼요. 근데 곱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는 홀수와 홀수를 곱할 때에만 홀수가 되고 있고 1을 더해서 홀수가 될 거면 결국은 지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인수분해 했을 때 지수가 반드시 짝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지수가 짝수가 되는 거는 어떤 수의 완전 제곱이 될 때 우리가 지수가 다 짝수가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면 자, 지수가 짝수가 되면 1을 더해주면 홀수 곱하니까 반드시 약수의 개수는 홀수가 된다. 그러면 약수가 홀수인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를 찾아봐라 그랬는데 그러면 제곱수 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세 자리수 10을 제곱을 해주면 100이 되고 있고 10의 제곱은 약수의 개수가 9개 이렇게 해서 홀수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는 약수의 개수가 홀수가 되는 가장 큰 세 자리 자연수 그러면 1000이 넘어가지 않게 제곱이 되는 수를 우리가 직접 찾아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30을 제곱을 하면 900이 되잖아요. 그리고 40을 제곱하면 1000이 넘어가니까 30을 제곱해서 900이 됐으면 31을 한번 제곱을 해볼까요? 자, 31을 제곱했더니 961이 되고 있고 32를 제곱했더니 1024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홀수가 되는 가장 큰 세 자리 자연수는 961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약수의 개수가 홀수가 되는 세 자리 자연수는 모두 몇 개니라는 건데 자, 100부터 961을 세는 건 아니겠죠. 10의 제곱부터 31의 제곱까지니까 10의 제곱, 11의 제곱, 12의 제곱 이렇게 해서 10부터 31까지의 자연수의 개수를 찾아주면 됩니다. 10부터 31까지의 자연수의 개수는 31에서 10을 빼는 거 아니고 10도 포함되고 31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를 다시 더 더해줘야 돼요. 몇 개 안 되는 걸로 여기는 금방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냥 바로 빼버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두 개 다 포함이 되니까 빼서 다시 1을 더해서 얘네 개수는 지금 22개가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문제가 얘하고 똑같이 나오진 않고 뭐 표현을 바꿔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그러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다면 여기 지금 첫 번째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약수의 개수가 홀수가 될 거면 지수가 반드시 짝수가 돼야 되고 지수가 짝수가 되는 건 완전 제곱수일 때 지수가 짝수가 되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가 홀수가 되는 거는 제곱수들일 때 전부 다 약수의 개수가 홀수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모두 시험 잘 보시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